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성경영 3-3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복습을 한번 했듯이 그 전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에서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 석유업체 계열사업 프로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불만족 고객에 집중할 것이냐 만족 고객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5% 불만족 고객의 불만 내용을 벽에 써붙였더니 고객 만족도가 되려 떨어지더라. 그리고 직원 사기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애나 휘트니가 다이애나 휘트니란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긍정 조직 변화입니다. 긍정 조직 변화인데 긍정 조직 변화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95% 만족 고객에서 나타나는 칭찬을 써붙였습니다. 칭찬받은 내용을 써붙였더니 직원들이 신나서 일했고 고객 만족도도 더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족 내용을 벽에 써붙일 게 아니라 95% 만족 고객의 칭찬을 써붙인 것이 직원이 더 신나게 일했고 고객 만족도도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들으니까 감정이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빠른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 강의 들었을 때보다 이 내용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됐죠. 그리고 감정 경영 활동에 미치는 중요 영향들인데 이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하는데 감성 지능이 높은 구성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종업원 채용 시에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전통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합리성을 강조한 거였는데 감정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합리성보다 이성도 생각해야 되지만 감정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결정할 때 감정도 고려하자 이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였는데요. 합리적 보상이 동기부여를 하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보상은 뭐죠? 급여나 승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지만 감정적 측면 역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장에서 동기부여가 무엇 때문에 되는가 하는 내용의 주요지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동기부여하는데 합리적 보상, 즉 급여나 승진, 고용 안정 이 내용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감정적 측면 역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인데요. 의사소통,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이루는데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사가 종업원과 의사소통을 할 때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지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종업원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변화를 수용하는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내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갈등인데요.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합리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감정을 고려해서 해야만 갈등 해소에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더라. 직무 수행 시 감정적 인지 부조화는 종업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고객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감정적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있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연기하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설명을 했었죠. 상담사 전화 시 상담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조촉이 된다 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을 때 상담을 해온 사람들이 상담자에게 감정적 인지 부조화를 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반생산적 활동인데 이건 구성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또 조직의 자원을 훼손하거나 낭비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반생산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구성원의 부정적 감정 이게 반생산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3-3에서는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자로서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신하기를 기대한다면 무엇 때문에 동기가 유발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유능한 경영자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직무 수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의지와 열정이 적어 보인다면 경영자와 리더는 당연히 왜 그런지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기 유발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 설명을 하자면 동기부여는 움직이게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움직이게 하는 힘, 동력, 이게 동기부여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더 빠르겠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노력을 해가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노력의 강도, 방향, 유지. 이 세 가지는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력의 강도를 높이고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하고 그 동기부여 내용이 유지되는 이 내용들이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기부여란 다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력의 강도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말하는데요. 개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과 노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노력의 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고자 원해하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동기부여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환경을 위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구글 예를 들었는데요. 종업원들이 스스로 노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휴식시설, 그리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 편안한 공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기부여 이론들을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용 이론에 대해서 보려 하는데요. 내용 이론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부여,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동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즉 동기부여죠. 동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관한 이론이 내용 이론인데요.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과정 이론은 욕구 자체는 관심을 두지 않고 행동이 어떻게 동기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동기부여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지금 다음 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심리학 쪽에서도 또 이 내용을 이 이론을 적용시키고 있고요 하는 부분인데, 여기의 특징은 욕구가 단계로 있더라.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걸 반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욕구 단계가 있는데 그걸 5단계로 분류를 해서 존재한다고 매슬로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 욕구를 순서대로 충족한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더라. 동기 행동이 유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의 욕구로부터 상위 계층의 욕구로 이동하며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매슬로우 이론은 경영자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그들의 미충족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심이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에 상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론의 매슬로우 욕구 단계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는 하위 단계를 충족시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하위 이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위 욕구로 진전해 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론의 일반적인 예와 조직의 예로 두 개로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인데, 생리적인 욕구는 뭘까요? 먹는 것 중요하겠죠. 목에 사니까. 일반 얘기를 보면 주거. 어떻게 보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먼저 욕구를 채우려 하더라. 일리 있죠. 목에 사니까 먹고 싶고, 입고, 자고. 의식주 해결하는 생리적 욕구가 가장 아래 바탕에 깔려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살기 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안정을 취하고자 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마케팅에 적용을 하고 성공을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래된 예입니다마는 삼성전자의 문단속 냉장고가 한 시기에 냉장고를 집집마다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 냉장고가 일시에 다 바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냉장고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으니까 냉장고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냉기를 뿜어내느라고 뒤에 모터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쉬는 시간 없이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가 화재로 어린 아이를 앗아가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던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냉장고 이름을 문단속 냉장고라고 해서 아이들이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그냥 문을 안 닫고 놔둬도 자동으로 닫아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요즘 냉장고는 거의 다 문을 열었다 놔둬도 자동으로 닫아지게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열어서 자동으로 닫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을 꺼내 먹어도 문을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아진다는 문단속 냉장고를 개발해서 데이트를 쳤던 이 내용은 인간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다고 봐야 되겠죠. 한 시기에
먹고 살만한 생리적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 안전후 욕구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냉장고 말고도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식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보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생겨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조금 안전되겠다고 생각해서 매덕보험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들어있는 안전보험이 들어있는 상품과 들어있지는 않는 상품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안전보험이 들어있는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사람들은 마케팅에 기업은 적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소속 및 애정의 욕구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정, 소속, 애정의 욕구죠. 그래서 조직은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고 팀플레이를 요구하고 또 어떤 직원들 간에 공유하는 데서 동호회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 스포츠 동호회, 취미 동호회를 만들어서 소속하게 하고,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면 팀별 대항을 열거나, 그래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또 팀별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소속감을 더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이 충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해결되면 존경의 욕구로 넘어가는데, 이 소속 및 애정의 욕구가 분출되는 이 시기에 회원제 이렇게 해서 회원만 할인해주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했습니다. 경영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모두를 보면 어쩌면 감성 경영, 감성을 이용한 경영들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동호회를 조직하고 또 취미 모임에 참여하고, 산악회, 탁구 동호회, 당구 동호회, 골프 동호회, 아니면 취미 동호회 이런 데들을 소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속 및 애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면 존경의 욕구가 나오게 된대요. 뭔가 지위를 얻고 싶거나 내가 우세하거나 관리하려 하거나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 내가 존경받을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개인의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을 때 만족의 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생산자의 이름을 표시하기도 하고, 회사와 부서 이름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 자아실현의 욕구를 만들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에서는 업무의 집중도라든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과를 성취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널리 알려서 이 사람이 성취한 내용의 성취도의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3-3에서 다양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브람 매슬로우는 아주 유명하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기 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돼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단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5단계설은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은 여러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서 마케팅에서도 적용을 하고 소비자 행동에서 적용하고 감성 경영에서 적용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구들이 많은데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복습하면서 이 내용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